하나, 둘, 셋. 민주당 화이팅! 기초단체 화이팅! 국가경제의 활력을 위해 바쁘신 와중에서도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단체장 대표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기초단체장 대표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초단체장 광역별 대표자 여러분, 이렇게 한 달 만에 다시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달 당정청과 지방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합동회의를 연 데 이어서 기초단체를 책임지는 여러분과 별도의 자리인 간담회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초단체장 대표자분만 따로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은 지난 합동회의 논의 결과 위에 민생경제의 활력을 위한 지방정부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연내 집행 목표 달성을 독려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입니다. 어제 OECD가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29개월 만에 상승으로 반전했다고 발표하는 등 우리 경제가 이제 저점을 통과 중이며 내년에는 반등한다는 전망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을 하는데 반등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를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OECD와 IMF와 같은 국제기구가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지금이야말로 재정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많이 늦었지만 어제 국회가 힘겹게 경제 활력을 위한 내년도 예산 512억 3천만 원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512조 3천만 원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내년 예산은 혁신 성장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R&D, SOC 분야를 대폭 확대시킨 확장 예산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하반기 예산 정책 협의를 통해서 지역의 예산 반영 요구를 적극 수용한 지역 친환경 예산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올 예산이 여러분들이 겪으신 것처럼 그동안 지방정부 예산 중에서 증가율이 제일 높은 편일 겁니다. 정부는 통과된 예산안을 내년에 조속히 집행해서 반등이 예상되는 경제 활성화에 재정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은 집행 효과가 민생 현장에서 즉시 나타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당정은 지방재정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올해 1분기부터 선제적으로 확장 지방재정 추경을 독려해서 역대 최대인 46조 8천억 편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은 신속 집행을 위해 낙찰 차액과 선급금, 예비비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광역, 중앙, 광역, 기초단체 소통을 강화하는 등 현장을 기준으로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방 재정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지난달 당정은 재정점검회를 열고 중앙정부는 97%, 지방정부는 90% 이상의 재정을 집행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지방재정 집행률이 78%에 머물고 있어 매우 아쉽습니다. 10월 말 대비 8%가 증가했는데 이 속도로는 연내 목표치인 90%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장 여러분께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연내 예산 집행률 90% 달성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 사업의 집행률 제고가 필요한데 특히 시설비 사업의 낮은 집행률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비는 집행률이 현재 48.6%에 불과합니다. 또 일반 수령비처럼 집행이 용이한 경우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출 수요를 발굴하고 합법적 방법을 모두 써서 지출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출납 정기기간 내에 지출하던 각종 경비를 꼼꼼히 살펴서 연내에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가 조금씩 살아날 때 재정이 더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내년도 경기가 2.3%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내년은 선거가 총선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추경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총선이 끝나고도 가을에 가서 추경을 하는 것은 효과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추경 효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가능한 본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박광훈 최고위원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광훈입니다. 이해찬 대표님 모시고 이렇게 우리 당의 자랑이신 지방자치단체장 대표자님과 함께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좀 전에 이해찬 대표님께서 큰 그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덧붙이는 것보다는 오늘 우리 단체장님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금 일부 법안이 상임위 법안 소위에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 있는데 거기 잡혀서 한 발도 못 나가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당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두관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 집행사항을 점검하고 자체 분권 관련 기초지방정부 현안사항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해찬 대표님, 박광훈 최고위원님, 조정식 정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각 지역 현장에서 정말 재정 집행을 하시면서 고생하시는 시장 군수 청장님들의 그런 현장 애로를 듣고자 참 좋은 지방정부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어제 어렵게 2020년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어쨌든 마무리 집행 잘해주시고 지금 현안으로 걸리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지방일괄 이양법 이런 부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지방정부와 관련해서 2차 재정분권 관련해서 그동안 강력지방정부 중심으로 논의가 됐는데 오늘 계기로 해서 2차 재정분권 회의에 기초지방정부의 그런 의견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참 좋은 지방정부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쁘신 연말 굉장히 일정이 많으실 텐데요. 참석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정식 위원장님도 인사 말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기초단체장 대표자 간담회 함께해 주신 우리 기초단체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분주한 연말 시간인데 오늘 또 굉장히 귀한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지난번에 바로 한 달 전 11월 12일에 당정청 광역기초단체 합동회의 이후에 당 대표님께서 직접 다시 또 주제를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간담회의 주요 취지는 올해 2019년도 지방정부의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자치분권 추진의 구체화와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입법에 대한 뜻을 이렇게 당과 지방정부와 함께 모으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달 전에 합동회의를 통해서 각 자치단체들도 지방재정에 대한 집행률 제고를 위한 많은 노력을 실제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간 집행률이 72.27%에서 78.45%로 6.18%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집행액도 269조 4천억 원에서 293조 8천억 원으로 24조 4천억 원이 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같은 이 실적은 전년도 같은 기간의 집행률과 집행액과 비교해 봤을 때 집행액이 5조 5천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특히 강의 기초단체장님들 중심으로 2월과 부동 최소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추진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올해 연말까지 한 20일가량 남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률 목표인 90% 달성을 위해서 추가적인 집행률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데서 남은 기간 동안 그 집행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 집행을 통해서 그 집행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국회에서 많은 진통이 있었지만 512조 3천억 원의 내년도 예산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예산은 내년도에 우리 경제 활력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한 확장 지점이고, 또 그런 점에서 현재 당정 간에 상반기 중에 조기에 적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에 또 이 내년도 예산에 대한 재정 배분 계획도 지금 당정 간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런 데서 가장 일선의 기초단체에서도 내년 재정의 조기 집행에 대한 준비를 함께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치분권 추진에 필요한 입법 사항들과 또 여러 지방 정부의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 당연히 최대한 수용해서 함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석진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님 의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당대표 기초단체장 전국 대표자 간담회를 이렇게 이해찬 당대표님, 박강원 최고님, 그리고 우리 김두관 위원장님, 그리고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께서 함께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한 달 전에도 여러 가지 재정 집행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총괄 회의를 한 이후에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저희 기초단체장 각 지역별 대표들 함께 이렇게 간담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기초지방정부가 가장 주민과의 접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경제 활성화에는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하는 것을 잘 인식해 주신 대표님 그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신속 집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희들 재정분권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정 자체가 중앙정부나 아니면 광역정부로부터 보조금이나 교부금 형태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또 이렇게 온 자금들 중에서 가장 많이 시간이 걸리는 것이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사전 절차가 이행되어야 되는 선행 절차가 생각보다 길고요. 그리고 자금이 내려오는 시기가 주로 하반기에 몰려있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기초지방정부일수록 집행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시스템적으로 중앙에서부터 개선이 되어진다고 하면 저희들 집행률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서 우리 민생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초지방정부가 이바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저희들이 노력하겠고요. 마지막 남은 20일 각 지방정부별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국 시장군수국정협의회 대표회장이신 염태영 수원시장님 인사말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주신 이해찬 당대표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들이 정부 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박강원 최고위원님, 김두관 위원장님,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의견을 전달했고, 그때마다 귀한 자리를 만들어서 저희 의견을 수렴해 주셔서 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가계 역할을 해주신 김성환 의원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이재정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달 전에 그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서 우리 그 중앙부처와 청와대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장과 당 대표님과 기초단체장 대표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좀 무력감을 느끼는 게 그때 아무리 두들겨도 우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지만 구조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한 것들은 거의 진행이 안 됩니다. 참 그럴 때마다 아쉬움이 크고 그래서 이것은 당 대표님의 힘을 빌어서 저희가 중앙정부의 강력한 제도 개선을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사이에 사실은 이제 6, 7% 정도가 실집행률이 늘어났습니다만 연말까지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가 90%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90%가 되게끔 하기 위한 그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반드시 좀 해달라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바로 의견들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거 관계없이 우리 어제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이 통과됐고 그럴 때 우리 국회 관련돼서 우리 관련되는 법들이 몇 가지 통과 안 된 것들도 함께 꼭 부분을 짚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